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 또한 온전할 수 없다. 척추 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진료를 받을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큰 수술이 뒤따를까 염려해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척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해서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병은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운동을 해주면 좋아지는 병도 있고, 또 어떤 병은 조금 미뤘다가 수술을 미뤘다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은 치유를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라든지 좋아져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척추 치료는 끊임없는 연구와 의료 장비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임상에서는 전신 마취나 절개 없이 원인만을 찾아 제거하는 치료법이 활발하다. 바야흐로 척추 치료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 기용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철 여기저기서 특히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낙상사고라고 그랬죠. 허리를 다치는 분들 이런 소식들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빙판길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젖은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방문 넘으시다가 이렇게 문턱에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넘어지면 부러지고 부러지면 결국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워낙 척추병원들도 많고 시술들도 다양합니다. 요즘 뭐 레이저, 내시경, 고주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둥, 바로 척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척추가 이제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수술 없이 치료하는 척추병의 원인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동네 우리들 병원 강호영 명예원장께서 스튜디오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아니 그런데 굉장히 자세가 꼿꼿 키도 크신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역시 척추 쪽에 대해서 허리 건강하시죠? 네, 어떠세요? 본인의 허리는요? 네. 예, 건강합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좀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앞서 얘기도 있었지만 이 척추 질환은 네. 무조건 수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죠? 시술로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진짜 가능한가요? 굉장히 많은 시술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골절 네네. 같은 경우는 척추 골절은 골밀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네. 이 골밀도는 연령과 호르몬의 영향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네. 30대부터 골밀도가 점점 떨어지고 사춘기까지 뼈가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아주 잘 보내면 뼈가 충실하게 찼다가 네. 그리고 40대 되면서부터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골밀도들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네네. 폐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폐경기가 이제 시작되면 그렇죠. 급격히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뼈들이 그 골밀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남성의 3배 정도가 야.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네. 우리 그 여성분들의 어르신들께서 골절이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시골에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의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 어르신들, 노인분들 중에서 남자 어르신들은 꼿꼿하신데 네. 꼬부랑 할머니. 그렇죠. 네. 노래도 꼽은 할머니가 있듯이 여성들이 옛날부터 예. 이 골다공증에 시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집안에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폐경이 되면 무조건 골밀도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뼈에다가 이렇게 뭐 시멘트를 넣는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간단한 방법인데요. 골절이 생기면 우리가 뭘 하죠? 기부스 같은 거 하죠? 그렇죠. 깁스를 예. 하죠. 예. 근데 척추는 깁스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안에 너무 예, 크니까. 너무 크고 또 앞쪽에는 소화를 지키는 소화기관이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예. 깁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보조기를 대부분 착용하고요. 예. 그리고 뼈 속에다가 깁스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네. 뼈 속에다가 시멘트를 넣어서 예. 척추뼈를 곧바로 똑바로 세워주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래도 돼요? 시멘트를? 그렇죠. 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골절을 하고 예. 어르신들의 골절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안쪽에 시멘트를 인체에 모해한 시멘트를 넣으면 예. 그 시술을 하고 나서 당일날 예. 4시간 후부터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통증이 바로 가십니다. 예. 반 정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2달간 서서히 나아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야, 기둥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둥이 이제 흔들리거나 네, 하면 네. 기둥이 이제 거기다가 직접 정말로 시멘트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기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척추 쪽으로 전문으로 오래 해 오셨으니까 네. 이게 골절만 오시는 게 아니고 다른 척추 질환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예, 어떤 병들이 많나요? 척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네. 사실 어렵습니다. 네네. 쉽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예, 예. 실제로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크게 4가지 병으로 나눕니다.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작업하다가 삐끗하는 경우, 예. 네. 근육이나 인대가 다치는 이런 병이 있고요. 삐었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거죠. 그때는 네. 보통 염좌가 이제 아, 허리, 염좌. 예, 그렇죠. 예. 예. 근육이 다치거나 예. 아니면 인대가 삐끗하거나 예. 예.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병들 말고도 근막통, 증후, 근육통이 오래된 경우, 네네. 예. 그다음에 이상근증후군이라는 엉덩이 근육병 특이한 병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유명한 디스크 병들. 아, 디스크. 예, 디스크가 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손상을 받고 음. 나빠져서 탈출이 되는 탈출증이 있고 예. 디스크 안쪽으로 예민해지는 병이 있는데요. 디스크 네. 내장증이라는 병. 내장증. 내장증. 그리고 음. 연세가 드시면서 나빠지는데 디스크가 상황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부르는 예. 거예요. 네. 네. 그 외에도 척추 뼈 쪽의 병이 있어요. 네. 이 네. 뼈 쪽의 병들은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예. 앞에 비해서. 음. 골절이 있고 골절은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술로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네. 그 외에도 척추뼈가 휘는 병, 네. 앞쪽으로 밀리는 병 네. 이런 병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종양들 드물지만은 네. 네. 그리고 신경 손상을 받는 이런 크게 4가지 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예. 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많네요, 굉장히. 그럼요. 그죠? 예.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예. 여러 가지 그 증세 중에서 원장님을 찾는 환자들 가장 어떤 부분의 문제 때문에 찾는 환자들? 제일 흔한 병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뭘까요? 예. 뭘까요? 예? 아시죠? 저는 뭐 찍으시길래? 뭐 만만한 게 디스크, 뭐 다들 나는 뭐 디스크, 삐는 거 이런 거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 자, 실제로 병원에 찾으신 분들 네. 중에는 디스크 탈출증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한 조금 삐는 정도는 그냥 파스 붙이고 조금 씌워주면 병원에 나은 안 경우가- 오시겠지. 그렇죠, 잘 안 예. 오시죠. 맞아요. 역시 예. 오래 하시는 분이 다르네요. 다들 디스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디스크 병이 제일 많고 네. 그리고 그거와 양대산맥을 이룬다는 협착증입니다. 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네. 협착증이 생기는데 예, 예. 정도가 심한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을 보면 네. 굉장히 뭐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예. 디스크를 구조를 보면 2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바깥에 동그랗게 이렇게 섬유 루진하고 네. 하는 예. 조금 더 단단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여러 네. 겹으로. 네. 아. 그리고 안에는 우리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네, 네. 수액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바깥쪽 이 섬유륜이 예. 뭐 서로 여러 가지 다치거나 네네. 아니면 반복적인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예. 거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음. 근데 그걸 통해서 수액이 튀어나오면 예. 나와서 운 나쁘게 지금, 신경을 누르는 거죠. 누르고 있네요, 지금. 예, 그죠? 그렇죠. 누르고 여기 있다. 오른쪽에 예. 이렇게 흘러 나와서 그렇죠. 고기가 이렇게 고기 누르고 된다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신경을 예, 누르지 않으면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경을 예. 눌러도 살짝 누르고 나면 네, 아주 네. 그 치료가 쉽죠. 예. 그래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네. 다리 정상이에요. 네. 우리 디스크 환자인데 다리가 우리 자골신경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다리 정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예. 아까 병이- 협착증, 뭐 척추관 협착증도 많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나이가 이제 아까도 계속 에이징 이야기하는데 예. 나이가 들어가면 관절도 다 망가지고 우리가 피부도 좀 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 서럽다. 예, 예. 똑같이 그 디스크도 상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상하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져요. 그렇죠. 낮아지면서 예. 네. 인대가 좀 두꺼워지고 예. 뼈도 좀 길어나고 예. 이래서 음. 신경 내려가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걸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좁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예. 네. 그 요 영상은 네. 디스크죠. 디스크가 네. 터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신경을 누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협착증, 협착증. 보시면은 네. 여기가 보이는 여기 척추관이라는 거죠. 예, 이게 예. 신경 다발이 쭉 지나가는데 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네요. 그렇죠. 여기 어.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들이 자라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요? 어. 가벼울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어. 예. 근데 이제 병적으로 예. 심하게 좁아지면은 예. 이제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나이 이 먹다 보면. 척추가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이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네. 일상생활 자체가 흔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치료 안 받고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선생님? 큰일 나겠죠. 어떤 큰일이 어떻습니까? 나요? 네. 꼭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예. 병에 따라서 다르죠. 네네. 예, 병이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가 조금 힘든데 네.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이제 다리 힘이 떨어진다거나 예. 예. 그다음에 뭐 대소변 장애 같은데 놔두면 연구 장애가 남기 예.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것이고 예, 예. 예. 그 외에도 생활에 불편한 거죠. 아, 실제로 디스크 병이라든지 하는 네. 병들이 사실 죽는 병은 아니죠. 디스크 네. 걸려서 죽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삶의 귀찮아요. 질이 떨어지네. 네. 내가 일하는데 내가 요번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직업을 바꿔야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귀찮은 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수술하는 경우가 우리가 한 7% 정도 환자들의 7% 정도가 수술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수술을 미뤄서 네. 신경이 손상된 뒤에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연구장애가 남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병들을 가려내는 게 필요하죠. 예. 그러면 다 수술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0%밖에 얘기를 안 하죠. 예, 예, 예. 다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술 안 하는 경우 훨씬 많죠. 당연히 예. 수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비수술 방향들이 전에는 이제 비수술에 수술 안 한 치료하면 우리가 예. 할 그 보존적 치료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물리치료 하시고 또 침도 맞으시고 예. 먹는 약도 먹고 네.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하시고 예. 이런 걸로 끝났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한계가 있고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네. 직장에 지장이 있고 예. 그죠? 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래 되면은 네. 어떤 게 나타나냐면요 우울증이 와요. 아. 통증이 오래되면 누구나 그렇죠. 우울해집니다. 네.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네. 비수술 방법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예. 예. 또 요즘에 국민들의 이제 환자들 국민들이죠. 네. 국민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안 하고 수술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네. 수술을 네. 하고 싶어 합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또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아,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작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수술을 되도록이면 하더라도 손상을 적게 받고 할 수 있냐? 예. 우리가 말하는 수술하더니 안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나? 아.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발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예. 중재적 시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사이에 교집합이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시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요. 일부 네. 수술을 할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크게 하는 것보다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고 하시는데 예. 이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이제 수술이나 시술이 어떤 방향으로 대충 가고 있는지 그렇죠. 또 최근에 흐름도 아시겠네요. 경향이라고 어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렇죠. 수술은 이제 척추뿐만 아니고 네. 이 외과적 그러니까 배를 수술하든지 이제 가슴을 수술하든지 이 네. 외과적 분야에서도 내시경을 많이 사용해요. 내시경. 네. 그래서 척추 분야에도 내시경들이 이미 도입된 지가 한 30년까지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하는 건 한 10년, 15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는 대신에 내시경으로 작은 내시경을 넣어서 네. 디스크를 정확하게 그 부분만 제거를 하고 네. 그리고 간단한 국소 마취해서 뭐 하루나 이틀 만에 퇴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침으로 하는 시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바늘 점차 작아져서 바늘을 통해서 뭔가 기구를 삽입하는 여러 가지 고주파나 네. 레이저 시술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상처 없이 치료를 또 할 수 네.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방법들이 더 궁금한데요. 방금 그 언급해 주셨던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내시경 아까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데 네, 제가 내시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시경을 한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예. 15년 정도 예, 예. 했는데 예. 제일 잘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편하게 드리면 네. 이제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왼쪽 그 사진을 보면 네. 디스크가 터져서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여기 뼈고 네. 여기가 연골이고 디스크가 네. 터져서 위로 올라갔어요. 예, 예, 예. 자, 이런 경우에 신경을 많이 누르고 계속 되면은 네. 전에는 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 지금도 절개를 하는 분도 예, 계세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서 네. 디스크를 제거하고 저 오른쪽이 어. 디스크가 깔끔하게 제거돼요. 없어졌네요. 예, 아. 그게 없어지면 신경을 누른 부분을 없애는 거죠. 예. 예, 예. 굉장히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한 30분 전후로 간단하게 아하. 끝납니다. 아. 굉장히 열지 않아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옆구리에다 네. 1cm 구멍을 뚫고 어. 예. 그다음에 내시경이 들어가서 네네. 시술하는데 그냥 예.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보통 내시경 하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근데 해보면 저도 해보는데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해보시면 예. 디스크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해보시면 이걸로 인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맞춰서 단점도 있죠.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기술력을 최대한 올려야 되고요. 예. 최대한 올려야 되고 이제 해봐서 안 되는 것들이 특히 이제 디스크가 딱딱한 경우, 아주 딱딱한 경우가 굉장히 힘들고요. 아, 그리고 다른 병들도 있어요. 뭐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 현재 상황에는 물론 네네. 앞으로 그것도 이제 내시경으로 극복하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중이고 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병들은 거의 네네. 거의 불가능한데 디스크는 예. 단순한 디스크는 거의 95% 이상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예. 그렇군요. 예. 아까 그러면- 말씀하실 때 고주파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죠? 네네. 예. 고주파는 조금 다르죠. 예. 지금처럼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네. 고주파는 또 다르죠. 음. 디스크가 터지지 않고도 계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터져 나오지 않고 밀려 나와서 신경을 계속 자극하는데 네. 처음에는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물리치료를 하죠. 네.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주사 치료도 해보고 여러 네. 가지 해보는데 음. 반복적으로 해도 통증이 계속 됐다가 안 됐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네네. 그때는 내시경까지 하는 것도 지금은 큰 시술이라는 거죠. 예. 몸에 내시경조차도 요즘의 트렌드는 네. 요즘에 의학적 그 척추 방향은 내시경조차도 큰 시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수술에 비하면 월등히 작은 시술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것들이 예. 조그만 바늘을 통해서 네. 디스크 태어난 부분만 고주파로 태워서. 태우는 거죠. 아. 레이저를 태우거나.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내시경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바늘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깜짝 같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 내시경 말고 이 고주파 시술을 잘 받게 그 적응증만 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하루 이틀만 해도 네. 직접 예. 복귀가 가능하고 하는 그렇군요. 예. 그런 예. 시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그 좀 심한 어떤 중증 환자가 아닌 좀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덜한 치료를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가벼운 증상들은 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들로 물리치료나 운동, 그다음 물리치료 하고 나서 통증이 한 70~80% 없어지고 나면 운동을 시키죠. 결국은 디스크 병들이 왜 자꾸 이 병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에 고생하고 있다는 증거죠. 네. 그 말은 디스크가 한 번 치료하고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예. 포인트입니다. 예. 디스크는 한 번 나빠지면 재생이 안 돼요. 예. 디스크가 이제 그 퇴행성이 진행이 되고 아까 네. MRI 상으로 새카매지고 네. 예. 그리고 디스크가 탈출이 되기도 하고 디스크를 제거를 했어요. 그럼 예. 디스크가 뭐 어떻게 정상적으로 젊을 때 디스크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대로 상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 병이 유명해진 거죠. 어. 그러면은 그 남은 디스크 가지고 내 평생을 또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치료 후에 예.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 그걸 잊어먹고 예. 그걸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 실제로 운동이라는 것은 예. 많은 병들을 치료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재발 방지에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야, 이 뭐 피부 늙는 것도 서럽고 흰머리 나는 것도 서러운데 디스크도 방금 그렇게 늙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따로 이렇게 병명이 있어요? 디스크가 늙는 병이 있죠. 우리가 그 편하게 변성증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디스크. 네네. 퇴행성 길게 이야기하면 또 퇴행성이 들어가죠. 우리 퇴행성 예. 관절염처럼 예, 예, 예.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디스크가 아까 그 디스크 우리가 설명해 드릴 때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디스크들이 수분이 없어져요. 네. 마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 어떻게 돼요? 탄력이 줄어드는 거죠. 예. 이런데 피부도 탄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예. 디스크도 탄력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탄력이 줄어들고 디스크 높이도 낮아지고 하면서 디스크 역할을 그동안에 했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전에 젊었을 땐 다 뛰어다녔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뛰면 허리가 아프죠. 자, 자, 똑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변성이 생긴 것을 변성증이라고 부릅니다. 내장증은 예. 또 뭐예요? 디스크 내장증이거든요. 아예 대장증이라는 네. 병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병이에요. 예. 이제 내장증은 젊은 사람들의 보통 50대 정도까지 네. 나타나는 병인데 예. 증상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예. 특히 바닥에 앉아 있으면 뭐 10분은 못 앉아 있어요. 나 저런데.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다 일어서면 허리 펴는데 오래 걸려요. 네. 이렇게 허리를 받쳐 일어나고. 그다음 평소에는 또 바닥에 안 앉고 지날 때는 괜찮다가 예. 또 무리한 일을 하면 또 자주 아프고. 예. 그다음에 물건을 드는데 자신이 없고. 예. 그다음에 한 자세를 오래 유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하면 또 불편해지는 이런 예. 것이 내장증. 안 저런 사람도 있어요? 다 저런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다들 환자 입장에서는 다 나하고 관련된 거 같아요. 다 많이 내병 헷갈리지 않겠어요? 내병 같아 좀.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저 내장증 아까 설명하셨는데 네. 제 거 같거든요. 제 거 같아요. 그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 아, 내 거 같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로 한번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 5가지 증상들이 계속 있고 네. 본인이 50대 미만이면 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비슷한 병이 뭐가 있냐면 아까 네.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네, 있었잖아요. 네. 예. 이 디스크 변성증이 심해지면 네.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 MRI를 찍을 수밖에 없고 네. 자, MRI를 보시면은 예. 디스크가 새카맣게 변했는데 예. 그 뒤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네네네. 나타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찢어진 거죠. 아, 자, 그렇군요. 저 찢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예. 네. 인체에서 우리 몸에서 쟤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음. 찢어졌으니까 치료해야 된다 그렇죠. 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요. 예. 아.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신경들이 같이 자라 들어와서 예민해지는 병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부르는 예. 거죠. 네. 그래서 뒤쪽에서 예민해지니까 오래 앉아 있거나 네. 앞으로 많이 숙이면 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 네. 이 많은 이게 하나, 둘, 셋, 네 군데나 있는데 이게 많은 것이 다 내장증이냐? 네. 아니라는 예. 거죠. 일부는 예. 디스크 변성증이고 네. 일부는 내장증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이 디스크 내부에다가 이렇게 약을 넣어봐요. 아, 예. 약을 넣어서 찢어진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네. 실제로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아, 거죠. 네. 그러면 통증이 환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여기가 평소에 아픈 통증 같습니까? 예. 네.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증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예.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죠. 예.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불편한 거. 근데 진짜로 아프신 분들은 정말로 우울증이 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네. 조금씩 가끔씩 아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예.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은 힘들 것 같네요. 예, 네. 굉장히 네.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척추 치료법의 종류, 그리고 저는 디스크는 뭐 그냥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내장증도 있고 변성증도 있고 좀 다양하죠.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척추 관련해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을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잠을 못 잘 정도로 엉덩이 쪽이 누워 있으면은 계속 아팠었어요. 제일 불편한 점이 뭐였어요? 일단 거동 자체가 잘 안 되고 밤에 잠 못 자는 게 제일 컸습니다. 3일 지나서 제가 왔는데 첫째 날은 그 등에 뭐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게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와가지고 그렇게 내원하게 됐죠. 예. 처음에는 그냥 등에 담이 조금 오는 것처럼 등 부분이 이렇게 날개뼈 있지 않습니까? 등 쪽에 그쪽에 조금 아프다가 시작해서 이제 팔 이쪽 이제 밑에 그리고 손가락 저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불편한 거는 이제 그냥 뭐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피가 나고 이런 거 꼬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아픈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프고 점점 통증이 심한 건 아니지만 되게 거슬려서 조금 심할 때는 맨 마지막에 병원 오기 전에는 10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정도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이제 때린 것처럼 아파서. 예. 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겪어보지 않으면은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시술을 하는 또 이 네. 내용들을 저희들이 화면에 담아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인 최근의 척추 치료. 그 첫 번째로는 경피적 내시경 디스크 치료가 있다. 이 치료는 디스크 탈출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영상 증폭 장치와 함께 내시경을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위치와 주변의 신경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기구로 디스크 일부를 제거하고 내부의 압력을 줄이는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디스크 탈출증이나 디스크 내장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허리뿐만 아니라 목이나 등 디스크 치료에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목 디스크는 허리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목표점을 정확히 정해서 적은 부분만 치료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부분 마취 후 부러진 척추뼈 부위에 주사 바늘을 넣고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CT 영상을 이용해 미리 주사 바늘이 진입할 위치를 정해두고 골시멘트가 골고루 주입되는지 영상 증폭 장치와 CT 영상을 이용해 수시로 확인한다. 이 치료는 시술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고 시술 후 몇 시간만 안정을 취하면 곧바로 걸어서 퇴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자, 영상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대단하죠. 네. 예. 특히 이 골절 예. 척추 골절 부위에다가 예. 뼈 시멘트를 예. 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이건, 직접 이제 예, 그림으로 뭐 봤는데. 봐도 놀랍네요. 네, 근데 말이 너무 어렵네요. 네.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네. 뼈에다가 시멘트를 삽입하는 시술이죠. 네.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어렵게 표현된 거고요. 네. 장점은 다 보시다시피 어르신들, 네. 고령에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국소 마취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네. 합병증이 뭐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예. 모든 사람을 할 수는 없어요. 뼈가 그래요?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이제 예. 방치를 하게 되 예. 아까 예. 이제 골절이 생겼는데 계속 방치하게 되면 뼈도 높이가 계속 낮아져요. 예. 또 심하면은 뼈가 뒤로 돌출이 돼가지고 네네. 신경을 누르게 돼요. 예. 그럴 때는 음. 할 수 없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점과 한계는 단점도. 한계는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모든 시술의 한계는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아까 또 흔한 게 그 척추관 협착증 예. 어르신들이 그거는 이게 구멍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넓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넓혀줘야 어떻게 네.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넓혀주는 거는 수술밖에 없죠.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네. 구멍 좁아진 그렇죠. 거죠. 예. 강제로 이렇게. 자, 예.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협착증이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주 구멍이 이만하다면 네. 조금 좁아진 경우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그런 경도, 가벼운 정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해져서 중간 정도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100m도 못 걸어요. 그런 건 이제 심한 경우이겠죠. 예.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 시술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가볍고 중간 정도죠. 네.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러면 하느냐? 예. 좁아지면서 예. 염증들이 생겨요. 예. 염증들이 생기고 그 염증 물질들이 주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작은 조직들을 자꾸 발생을 시키고 네. 그 조직들이 신경으로 가는 혈관들을 막아요. 방해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성형수리를 하면 네.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없애고 예.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흉터들을 제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들이 야. 잘 통하게 돼서 증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에 풍선 성형술이라고 해요. 네. 네. 자, 풍선은 조금 다릅니다. 협착증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예. 예. 협착증 신경 구멍이 가운데 큰 구멍이 있고 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예. 그 구멍을 신경 성형술이라고 풍선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 네. 작은 구멍을 넓힐 때 풍선을 불어가지고 예, 지금 예. 보시다시피 예. 아,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척추에 지금 적응을 한 거지 실제로 풍선은 많이 존재합니다. 예. 우리가 혈관들을 풍선 확장술로 혈관들을 네. 확장시키기도 예, 예, 하고 예, 다른 데서 존재하는데 척추에는 신경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좁아졌을 때 작은 강공이라고 그러고 추간공이라고 할 때 이걸 네. 좁아졌을 때 네. 물론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신기하네요. 뭐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풍선도 나오고 네. 고주파도 나오고 나사에서 오신 분 같아요. 아니 근데 이 TV 닥터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이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에 방송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이 척추를 다쳤을 때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절개를 하는 수술 이런 방법과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그 시술과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들은 분명히 구분해줘야 돼요.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체 성형술에는 간단하게 네. 국소 마취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예.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몸에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네. 두려워하는 것이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 후에 후유증이 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네. 반드시 이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네. 거고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심하거나 할 때는 하질 않습니다. 장점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장점들은 국소 마취한다는 장점. 예. 사실은 마취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뭐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뭐 작지만 예. 맹장염 수술 한번 받아봤어요. 예. 근데 무서워요. 혹시 깨어나지 못하면 예,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혹시 예. 이러다가 영영 깨어나 그런 불안감들도 있고 하고 예. 나서도 하기 전에도 두려움도 있고 하고 나서도 약간의 그 증상들이 남아 있는 경우 예. 국소 마취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짧다는 거고 네. 그다음 시술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시술 네. 시간이 짧고 네. 병원에 있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손상이 정상 조직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을 손상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디스크가 되게 심하거나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가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근육이나 뼈들을 갈라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들어가기 예.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술을 다 끝내고 덮었어요. 네. 그러면 그 손상이 간 그 부분 때문에 평생 허리가 아픈 사람도 많은 거죠. 예. 실제로는 그런 것 때문에 허리 수술하고 나셔서 예.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그렇죠. 평소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방을 할까요? 저도 아직 뭐 괜찮은데요. 예,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예방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될까요? 네. 디스크 예방은 잘못된 습관이나 예. 나쁜 자세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미 사춘기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병이 디스크 있는 일찍 발병하시는 분들은 사춘기 때 잘 못 보내요. 여러분들 자녀들 집에 있을 때 네네. 나가서 운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컴퓨터 게임하고 네. 네네. 핸드폰으로 집에서 앉아 있잖아요. 네. 병들이 생기는 거죠. 예. 나쁜 습관이 이미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네.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합니다. 자세가 좋을까요? 자, 앉는 자세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세들을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일단 서 있는 자세부터.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가슴을 약간 내미는 자세고요. 약간? 턱을 당기지 말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예, 지금 자세 네. 좋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부정. 요즘 젊은이들 보셨어요? 애기들 이렇게 구부정. 약간 목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가슴을 그러지 말고 펴는 게, 그냥 그렇죠. 편안하게. 가슴을 어깨를. 펴고 네. 목은 당기지 말고 편안하게. 아, 네. 편안하게. 자세가 좋고. 예. 예. 앉는 자세는 네. 앉는 자세는 앉아서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작업도 앉아서 많이 하는 앉는 예. 자세가 뭐가 중요해요? 너무 다리가 떠는 의자가 예. 떠도 안 되고 아, 네. 예. 그다음에 무릎의 높이가 예. 엉덩이보다 높아도 안 돼요. 비슷한 게 좋아요. 예, 예, 이해되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요. 예, 예. 근데 엉덩이 있는 허리가 반드시 뒤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의자에 딱 예, 계속 앉아 붙을 수 있다고 보면 있도록?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예, 오래 예. 있다 보면 슬슬슬슬 엉덩이 앞으로 아, 나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등이 맞아요, 굽어지고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힘이 허리에서 온몸에 걸리는 힘이 의자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힘이 내 디스크에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장시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경과한다고 보면 디스크가 발병할 요인들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평생을 디스크 질환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 좀 돌아가실 많으세요. 때까지 네, 그죠? 그럼요. 아. 자세가 좋아서 그런 그렇죠. 걸까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잘 들어있는 거죠. 예. 이런 분들 유전도 혹시 있어요? 뭐. 디스크는 유전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생활 습관이나 뭐 이렇게 근데 가족들이 이제 함께- 같이 가족들이 생활 습관이 비슷하니까 예, 예, 예. 엄마 때문에 내가 유전됐다. 아빠 때문에 유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구나. 유전적 증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예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자, 박병호 선생님. 네.
이 시간쯤 되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슬슬 예. 자,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뭐 좋은 음식 이런 건 없을까요?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저도 네. 궁금합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맛도 좋고 척추에도 좋은 도토리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루 전날 찬물에 불린 말린 도토리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그 후 토마토와 브로콜리도 데쳐서 같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간장과 올리브유, 마늘을 넣고 함께 버무리면 척추에 좋은 도토리 샐러드 완성! 애들이 키가 안 클 적에 키를 빨리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골다공증이 심할 적에 이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아주 최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도토리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가지고 허리가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허리만 뼈만 튼튼해지면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이 신경 같은 것들을 맑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죠. 이 브로콜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겉에 보기에도 불편한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중에 고장이 나면 천상병원에 가 수술도 하고 해야 되지만 고장이 안 나게 만드는 거가 최고예요. 도토리 샐러드를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막걸리 생각나네요. 그런데 역시 이 척추를 아주 이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어떤 이 운동? 아까 자세히 얘기하셨는데 네. 보너스로 운동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셨으니까. 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예. 척추에 제일 좋은 것은 걷기죠. 걷기. 걷기. 예. 예. 자, 걷기가 다들- 좋은 근데 바르게 걷기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걷기가 이런 지금 네. 바르게 걷기를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 이분 아, 아나씨께서 예, 예, 보시면 조교의 시범을 한번. 네. 일단은 예. 팔을 90도를 접어요. 네. 90도를 접고 손은 가볍게 계란을 치듯 예, 예, 예. 치고 예. 자, 팔을 쳤습니다. 이렇게. 아. 눈 높이, 눈썹 네. 높이까지 아, 네, 올리고 네. 그리고 네. 옆선까지. 예. 요거 아.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옆선, 아, 예. 옆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고 네. 발을 걷는데 네. 우리가 이게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하면 그냥 산책 가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돼요. 네. 발 뒤꿈치 닿고 뒤꿈치부터. 그다음에 발바닥이 닿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떼야 돼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걷기 좀 불편하세요. 네네. 실제로 음. 해보시면 한번 네. 해보시면 불편하신데 연습을 예. 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팔을 접어야 되냐? 팔을 안 접어도 되죠. 예. 근데 속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죠. 네네네. 우리가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 네. 10%에서 30% 정도를 증가해야 돼요. 예, 예. 이렇게 한 15분 정도 알겠습니다. 전후로 하고 네. 또 10분 쉬었다가 네. 네. 좀 빨리 걸으면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네. 쉬었다가 물론이죠. 또 걷고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2번 정도 하다가 또 3번 정도 늘리고 네. 아니면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시간은 1시간이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헬스클럽에서 우리가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네. 뛰잖아요. 네. 뛰는 것도 좋지만 걷기를 예. 하는 건 좋은데 네. 손을 이만큼 좀 올려 그렇죠. 하면 좋다는 말씀이네요. 어깨도 좋잖아요. 목 네. 디스크도 있죠. 허리만 있는 건 당장 아니죠. 오늘부터 네, 이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술 없이 치료하는 척추병의 원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으로 병원에 처음부터 오지는 않죠. 네. 대부분이 2, 3주 정도 음. 이제 가까운 데 침을 맞으셔도 되고 네. 가까운 병원에 찾아 물리치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치료가 하다가 한 3개월이 넘어서서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검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정확하게 진단을 조기에 내리면 치료도 굉장히 간편한 경우가 많아요. 예. 심지어는 시술까지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포인트는 3개월입니다. 내가 3개월 이상 고생을 하면 네. 정밀한 검사를 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TV 닥터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이 척추의 수술 없이 치료하는
척추병의 원인 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우리들 병원 강호영 명예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